아, 백그라운드 음악이 딱 맞네요. 혹시 음악이 너무 크진 않으시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살짝 줄이고 2013년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 자소서 읽는 건데요. 요거는 땡땡증권의 학예 인턴십이고 요것도 합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및 지원 동기를 쓰시오였고요.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첫 줄, 195편의 소설을 썼던 국문학도 시장을 읽다. 한국 언어문학 전공 수업 중에 공방전이란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고전 소설은 돈의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사람과 사회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돈의 흐름을 공부하면 곧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CFP를 포함한 5종의 금융 관련 자격을 취득하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지점 영업부 인턴 및 촉탁사원으로서 4개월 현장 경험을 거쳐 많은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생활, 세법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많은 상품들이 장벽을 허물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문가로서 고객의 자산으로 주식 및 채권 거래는 증권사만이 가능한 업무이며 이를 통한 전기간에 걸친 자산 관리는 증권사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식과 채권 거래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 금융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인문학 학습과 창작 활동을 통해 늘 사람을 직접 만나는 직무 수행을 꿈꿨습니다. 소설 창작을 위한 인터뷰 진행, 2012년 미래 FP 양성 프로젝트에 참석, 현장 경험 등을 거쳐 대면 영업이라는 단 한 가지 직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강자라고 불리는 땡땡증권을 알았습니다. 오로지 한 직무만을 바라보며 다양한 영역의 학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달리고 있는 저는 이제 땡땡증권에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류 금융인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고 썼네요. 야, 진짜 참 두 번째 내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 관련 경험을 서술하시오. 내용 출발할게요. 동양 위기 속 지점 내 평가 만점을 받다. 지난해 7월 동양증권 땡땡 지점에서 저는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인턴 기간 중에 PB 1팀 땡땡 차장님은 인턴 평가를 위해 제게 실물자산 펀드 조사를 과제로 주셨습니다. 저는 나아가 실제로 팀에 도움이 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실물자산 펀드를 추려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팀 내 직원들은 물론이고 본사 리서치 부서와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익성 있는 펀드 판별에 조언을 받아 부족한 지식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탑다운 시장 상황 분석, 경기 변동과 상품 가격 흐름, 국제 펀드 자금의 이동을 분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2주일 뒤 저는 팀 회의 중 10분 동안 판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 저는 담당 업무로 실물자산 펀드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팀에 기여하려는 점을 인정받은 후 개업이 퇴직연금 펀드 영업과 인천 소재의 새마을금고 법인 영업을 지점장님 동행하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10월 저는 촉탁사원으로서 동양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간 중 한 달 반은 매일 객장 대기번호가 400번을 넘겼으며 저는 대면 상담을 매일 20명 이상씩 진행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사무실에서 나와 객장에 나갔고 상품 간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고객들을 찾아나가 마주했으며 받은 질문에 대해 정확한 정보로 답하기 위해 항상 사무실을 완복했습니다. 이후 제 이름을 직접 찾아주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고 결과적으로 땡땡점 땡땡 지점장님은 제게 지점 내 평가 만점을 주셨습니다. 증권업은 경기 민감 산업으로 빠른 환경 변화뿐 아니라 무한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 속에서도 신뢰와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밑거름 삼아 땡땡증권에서 전문가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갈고 닦고 땡땡증권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네요.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이때는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턴 경험, 중소기업 경험을 제가 꼭 해보라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후배들한테도 말하는 이유가요. 알바 경험, 그냥 학교 경험 이런 거랑 자 인턴 경험, 중소기업 직무 경험을 적는 거는요. 내용상에서 천지 차이를 보여요. 제가 일부러 사실 둘 중 하나만 읽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나와서 처음 인턴 지원하는 합격 자소서랑 지금 그 인턴 경험을 하고 나서 쓰는 합격 자소서를 두 개를 따로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 경험 자꾸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든 아니면은 인턴 경험이든 정말 자그마한 실무 경험을 해보는 거 진짜 실무 공부 말고 실무 경험을 해보고 나서 쓸 수 있는 내용은요 앞에 내용이랑 완전 다르죠. 진짜 똑같은 인턴 지원서인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부터 모든 게 변합니다.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그 앞에 썼던 자소서는 읽으면서 막 손발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물 경험을 해보고 나면 최소한 내가 아니더라도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진짜 현재 정규직인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대기업에 바로 못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뭐라도 하나 해보는 거는 무조건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도 있어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직무 경쟁력 및 장점을 기술해 주세요. 내용 시작. 고객 지향 정신, 스토리텔링, 진취적 목표 설정. 첫째, 고객 지향 정신입니다. 저는 동양증권 근무 당시 혼잡한 객장에서 업무별 마감 시간 안내를 했었는데 약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는 한 여성 고객이 저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직전 안내 직후에 객장에 들어와 안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고객들은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지만 그 고객이 워낙 크게 노했고 제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객장에서 저는 조직의 얼굴이었고 고객 본인 자산에 대한 걱정으로 화가 났을 심정을 우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다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고객은 다음날 쑥떡을 전해주시며 고생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스토리텔링입니다. 한국 언어 문학 전공과 소설 창작 경험을 살려 저는 상품 및 전문 용어 설명,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특기를 발휘했습니다. 하루는 채권 및 채권 거래 화면 관련해서 연로하신 고객이 문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프린트해 상담실로 향했고 도매 시장의 참치 경매를 예로 들며 매수 및 매도 가격과 체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고객을 끄떡였고 이후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는 고객이 되셨습니다. 셋째, 진취적 목표 설정입니다. 저는 매사에 목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리더스 땡땡 웨딩홀 아르바이트에서도 저는 뷔페 진열 음식의 진열 방법과 행사에 따른 차이를 암기해 인정받고 아르바이트 치프가 되어 2주 만에 최고 시급을 받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세 가지 직무 경쟁력 및 장점은 지점 프라이빗 뱅커로서 땡땡 증권인이 되어 전문가 정신과 고객 지향 정신을 갖춘 인류 금융인으로 거듭날 윗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충성 고객을 늘려 땡땡증권의 수익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참 열심히도 썼네요. 4번, 입사 후 포부를 기술해 주시오. 내용, 시황정리 322쪽, 이쿼티닷컴을 신문처럼 읽고. 첫째, 입사 후 저는 교육과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거쳐 그동안 지속해왔던 시황정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저는 경험자의 말을 새겨들으며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지점 근무 경험 중 배운 대로 지수, 금리, 상품 가격 변동을 포함한 15가지 주요 정보와 기업 차트 분석 또는 뉴스 기록으로 오늘까지 322쪽을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매일 출근길, 금융외 정보 10가지를 모을 것입니다. 역시 이전부터 해오던 일로서 영업활동과 조직생활 모두 흥미로운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이자 지점 PB가 될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1년에서 3년 후 저는 운용자산 100억을 달성하겠습니다. 고객을 위하고 말이 통하는 PB가 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과 컨벤션에 지속 참여하고 세법 변동과 관련된 뉴스를 수집하는 등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 상황 변화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성 고객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운용자산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셋째, 5년에서 10년 후 저는 자산 풀을 만들어 고객 자산 및 가족 유형별로 관리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주식 및 채권 거래를 통한 자산 관리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 및 사업자 전체의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운용 자산을 더욱 확대해 규모를 통한 거래와 회전 대금 및 회전율 상승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는 땡땡 증권인으로서 인류 금융인이 되기 위한 위와 같은 목표와 배움의 자세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리테일 강자 땡땡 증권에서 증권 영업 및 고객 자산 관리에 직무 역량을 집중한 인류 금융인 티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을 썼네요. 이거 얘기하고 나니까 꼭 짚어야 될 또 자소서 쓸 때 팁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조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글을 쓰든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뜬구름을 잡지 말아라라는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뜬구름을 잡지 않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요. 간단해요. 저는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숫자로 쓰세요. 지금 되게 스쳐 지나가듯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이거예요. 뜬구름 잡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저는 주식 관련된 정보를 매일같이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표현이에요. 뜬구름 잡는 표현. 제대로 디테일하게 자소서 읽어보는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게 알맞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난 지점 근무 경험 중 배운 대로 지수 금리 상품 가격 변동을 포함한 15가지 주요 정보와 기업 차트 분석 또는 뉴스 기록으로 오늘까지 322쪽을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매일 출근길 금융 외 정보 10가지를 모을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숫자를 어떻게 쓰라는 건지? 열심히라는 표현은 뜬구름 잡는 표현이에요. 내가 열심히 라는 표현은 남이 나를 평가해 줄 때나 의미 있는 거지 내가 내 입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쓰는 방법은 실제 데이터, 숫자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소서 맨 처음 출발에 저를 소개하는 표현들 뭐였냐면요. 성장 과정 및 지원 동기를 쓰는 부제목이 저는 이거였어요. 195편의 소설을 썼던 국문학도 시장을 읽다가 제 부제였어요. 195편. 이게 저는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인사 담당자분한테는. 다 그렇게 쓰니까. 근데 195편, 322쪽, 15종류, 지난 4개월, 예를 들어서 91일간 한 번도 앉은 적 없이 지점에서 근무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요. 혹시 본인의 이런 표현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쓸까요? 라는 게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지금 채팅으로 쳐주셔도 되는데